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자, 좋은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망보험. 내가 사망을 해야만 내 가족에게 가는 건데, 이제는요, 내가 사망하지 않아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입니다. 사망보험금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연금처럼 받는 길이 생겼습니다. 자, 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로 받아서 노후 대비가 가능해진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죽음은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빠르면 올 3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70대 남성분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가입을 해놨는데 더 오래 살게 생겼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아내분도 아파서 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평생 보험료 꼬박꼬박 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한 푼도 못 쓰고 떠나간다면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간병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사망보험금 뭐가 문제였죠? 내가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부었는데 정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도 못 쓰고 결국 내가 사망을 해야만 내 가족이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보험금 한 번에 받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액의 보험금 놀이인 수많은 범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계곡살인 이은혜 남편 사망보험금 노리고 살인했죠. 지금 이제 무기징역으로 선고받고 있습니다. 자, 사망보험금 노림 보험사기, 여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누가 가해자냐? 가해자의 62%, 즉 100명 중에 62명은요 바로 가족입니다. 나를 살인한 사람, 돈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무려 62%. 자, 3살도 안 된 세자매 연이은 사망, 보험금을 노린 엄마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망보험금,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들어놓은 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수명대로 못 살고 빨리 가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6천만 원 빌려준 동창 양며겨 살해, 보험금 7억 노린 40대 구속됐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보험금 내 생전에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자, 지금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절반 이상은요 100살까지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 살아요.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데 노후생활비, 간병비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망보험금, 내가 살아 생전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사망보험금 연금화. 자, 뭐냐 하면요, 사망보험금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사용하는 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너무 오래 살아요. 생활비도 부족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중에 3억 중에 2억을 연금으로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억 남잖아요. 요건 다시 자녀 또는 아내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랫동안 유지됐던 이 제도 왜 갑자기 바뀐 걸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 명,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라고 합니다. 자, 치매는 사망을 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봄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400 정도가 필요한데 매달 이 돌봄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자, 한국 노인 빈곤율 유럽 주요 국가보다 무려 4배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 사망보험금을요, 내가 죽어서 내 가족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내 살아 생전에 부족한 생활비, 간병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사망보험 가입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주요 생명보험사 사망보험 가입자가 연평균 무려 25%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의 이 사망보험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판매 통계를 보면요, 이렇게 급속하게 줄고 있죠. 2017년 157만 건이던 게 2022년에는 106만 건, 50만 건이 감소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떠난 뒤 남길 돈보다 내가 너무 오래 사니 또 나도 즐겨야 되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쓸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도 장점도 있고 유의해야 될 점도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망보험 연금화의 주요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전 자산 활용 가능입니다. 기존에는 어땠죠? 내가 사망을 해야만 가족이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생전에 연금을 신청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안정성 강화입니다. 자, 노후생활비 항상 부족하죠. 또 간병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자 부담 없음. 자, 기존 보험 들으신 분들 내가 돈이 부족하면 약간 대출 받아서 이자 부담 가지고 많은 돈을 빌려 썼죠. 이제는 요거에 대해서는요, 이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상한 의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맞춤형 설계도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연금을 몇 프로 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보험연금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망보험금 감소. 뭐 당연한 거죠. 연금으로 많이 전환할수록 내가 사망 시에 가족에게 갈 보험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70%를 연금하면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30%만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급사. 갑자기 내가 사망할 때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면요, 연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 또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잡한 절차 이해 부족. 예를 들어서 연금 전환 비율 얼마나 할까, 기간 또 언제 받을까, 이런 이제 세부 사항들을 잘못 이해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있거든요. 가입자의 조건 그리고 혜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입니다. 대상 보험 상품의 조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당연히 납입이 완료되셔야 됩니다. 자, 가입자 조건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신청 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해서는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당연한 거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자,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기간은요, 최소 10년 이상,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대출, 여러분들 이제 약관 대출 받으신 거 있다면 안 됩니다. 대출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조건은 까다롭지 않죠. 이미 보험료 다 납부하고 대출 없고 나이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혜택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을 최대 90%까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만 할지 50%만 할지 최대 90%까지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데요. 그건 뒤에서 사례로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형 옵션입니다. 혜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돈으로도 받을 수도 있지만 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또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현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물로 받게 되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돈보다는 자, 입주권 또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유동화 비율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망보험금 내가 1억이면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난 70%만 유동화해서 연금으로 받고 30%는 내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야지. 이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화 비율, 이것은 최대 90%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신청 가능한 상품 무엇인지 뭐라 했죠? 일단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상품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한 것이 만약에 변액종신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단기 납 종신보험, 이런 것들은 현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뭐라 했죠? 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 나이 만 65세 이상, 그리고 별도 소득 또는 재산 요건,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자,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빨리 받고 싶으시죠? 이르면 3분기부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경이겠죠? 늦어도 4분기,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어디로 신청해야 되나요? 이 연금화
어디로 신청해야 되나요?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기존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있어요. 신청 가능한지? 네, 신청 안 됩니다. 지금은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사망보험금 내가 유동화 신청할 때 자식 또는 상속인에게 동의가 필요한지, 왜? 이 돈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또는 상속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동의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불필요한 민원 또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그죠?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자,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40살부터 가입을 했어요. 매달 15만 1,000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자, 20년 동안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네, 총 3,624만 원 납부를 했는데 사망보험금 1억 원입니다. 자, 이때 이분이 70%만 유동화하겠다. 즉 1억 중에 7천만 원만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자,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월 수령액도 많아지죠. 만약 내가 70부터 받으면요, 월 20만 원 정도. 그리고 70%만 받는 거니까 요 3천만 원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사망보험금으로 가족들에게 나중에 지급이 됩니다. 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목돈이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죠? 안 됩니다.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유동화 신청 시에 별도 비용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수령 방식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있고 현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물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등 이런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유동화 지급, 그러니까 내가 연금으로 받는 동안 중간에 사망할 경우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자, 사망보험금 1억, 그 중에 60%만 내가 연금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65세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받게 되면 유동화 60% 완료가 되죠. 그래서 가족에게 4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내가 좀 빨리 사망을 하게 돼요. 10년 뒤 사망. 그러면 유동화 절반 뺏기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잔존 사망보험금 요걸 요쪽으로 가족에게 7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위에는 4천만 원, 여기는 7천만 원. 자, 사망보험금 연금화 정의 뭐였죠? 네, 보험금을 내가 사망 전에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성 왜 하게 됐죠? 고령화 사회, 또 사망보험 가입자 감소, 사망보험 관련한 사건 사고 때문에 필요하게 됐습니다. 장점 뭐죠? 노후생활비 많이 들어가죠. 간병비도 필요하고 또 오래 살아요. 이때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유의점이 뭐였죠? 연금 전환 비율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건강 상태도 잘 고려하셔야 돼요. 또 가족에게 남길 금액 얼마 정도 남길까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내가 떠난 뒤 남길 돈보다 살아있는 동안 잘 쓸 돈이 더 중요하다. 자, 오늘은 사망보험 연금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내가 연금으로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신청해서 받을 예정입니까? 자,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아주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작년에요, 국민연금을 미리 조기에 수령하신 분들이 무려 96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올해 2025년은요 100만 명이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기에 수령하면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받았다는 거죠. 왜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조기 수령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2024년 뉴스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손해봐도 당겨봤자 조기 수급자 사상 최대라는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이렇게 많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내년 100만 명 돌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2025년은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갈 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국민연금을 조기에 일찍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득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있습니다. 바로 전체 연금 총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요 무려 30%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 수명이 짧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90까지 산다면,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올해는 1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조기 수급자 100만 명 육박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100만 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일찍 받으면 좋긴 하지만 장점보다는 사실 단점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기 수급을 신청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원인 바로 소득 공백의 문제입니다.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근로자 퇴직 평균 연령이 50살이 안 됩니다. 비자발적 조기 퇴직 절반의 육박. 자, 그러면 지금 60년대, 70년대생 연금 65세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0에 퇴직해서 직장을 새로 구하지 못하면 그 소득 공백 기간이 무려 15년입니다. 또 정년까지 다닌다고 해도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죠. 네, 이렇게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일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음 대책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조기연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자, 소득 크레바스의 현실 10명 중 9명 퇴직 후 소득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늦춰졌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세대 또 저희 아래 세대는 65세가 돼야 받을 수가 있죠. 그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받는 시기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 그 소득 공백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생계비 마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죠. 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실직,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부진, 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소득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기 수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생계비 마련이라고 합니다. 굶어 죽을 판에 국민연금 기다리라고? 그렇게 못해. 손해봐도 일단 탈래요. 라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 소득이 끊기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기에 연금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긴 한데 연금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조기연금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자,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후 세 번째는요. 바로 건강 그리고 연금 고갈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럴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바로 이거죠.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연금 고갈 앞으로 30년 뒤면 고갈될 거라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자라는 심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 자주 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 자, 이런 기사를 자주 보다 보니 불안한 분들은 조기에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네 번째 이유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변화입니다.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공적연금 2천만 원 이상 수급자 28만 2천 명 정도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이유는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죠. 어떻게 해요? 연간 공적연금이 여기 나온 대로 2천만 원 이상이 넘으면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보험료를 안 내다가 하죠. 건보를 안 내다가 내가 재산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현금 수입도 많다고 하면 건강보험료 매달 몇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씩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일부 수급자들은요. 더 많이 받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느니 지금 조금 덜 받더라도 조기에 신청해서 받겠다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요. 투자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국민연금 단순히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창업 또는 투자를 위해서 나는 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 조기에 받아서 내 창업 자금 또 사업 확장하는데 쓰겠다라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하는 이유, 또 이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소득 공백 문제. 두 번째, 생계비 마련. 세 번째, 건강 악화. 그리고 연금 고갈의 우려. 네 번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변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자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받으실 겁니까? 자, 판단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조기 수령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들어보시고 나는 일찍 받겠다. 아니야, 나는 늦게 받겠다. 에 대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장점, 즉각적인 생활비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은퇴 후에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조기 수령을 통해서 당장 필요한 현금, 생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없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주는 소득이 줄더라도 즉각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장점이죠. 두 번째, 투자 자금 활용.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이렇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조기에 수령한 연금을 투자나 또 내 사업이나 아니면 재테크에 활용하겠다. 그래서 나는 수동적으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늘려보겠다라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장기간 수령 가능성입니다. 자, 조기에 수령을 하게 되면요, 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죠. 원래는 65세부터인데 60부터 받으면 5년 더 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 수령이 늘어난 만큼 일찍 받으면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죠. 물론 매달 나오는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장점만 보면 일찍 받고 싶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평생 감액된 줄어든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줄어들까요? 여기 보시면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1년 뒤에는 6%, 2년 뒤에는 12%, 그래서 5년 뒤에는 무려 30%나 줄어들게 됩니다. 자, 30% 얼마 아닌 것 같나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30만 원을 뺀 70만 원을 받게 되죠. 자, 근데 30만 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20년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20년은 받겠죠. 60부터 80까지는 받겠죠. 그 이상 살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20년이면 무려 7,200만 원이 손해보는 겁니다. 평생 고정적으로 30%가 감액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단점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물가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죠. 물가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10년 뒤에 100만 원이 그대로 100만 원일까요? 자,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등등등등 있는데 의료비는 참고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지금 밥값이 7, 8년 전에 4, 5천 원 하던 게 지금은 만 원이 넘어요. 무섭습니다, 정말. 그렇게 물가가 10년 사이에 2배 오른다고 하면 내 10만 원, 100만 원이 10년 뒤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게 되는데 조기에 받아서 가뜩이나 부족한 돈에서 더 줄어들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요, 장수 리스크의 증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조금 살다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래 삽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80년도에는 기대 수명이 65세였는데 2023년 83.5세입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한 80대 중반, 여기 기대 수명대로 80대 중반 정도까지 살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95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하죠. 돈이 없으면 삶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것이 장수 리스크입니다. 자, 네 번째 단점은요, 노후 계획의 변동성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료비, 또 가족들한테 뭔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이미 감액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런 돌발 상태에 대처하기가 점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점은요, 만약에 소득이 내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월 298만 원. 이거 초과하게 되면요.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또 자영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요. 조기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소득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단점 5가지.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거. 세 번째, 내가 오래 살 때 장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계획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거. 마지막 5번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장점, 단점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나는 조기에 받겠다.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어떤 선택하실 건지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선택이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일찍 조기에 받는 게 유리한 경우 뭐죠? 갑작스럽게 소득 공백이 발생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받아야죠, 일찍. 두 번째,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기에 수령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또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보다는 투자나 자산 증식에 자신 있어.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서 더 늘릴 거야. 이런 분들에게는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는 조기 수령이 아니라 정상 수령, 나이가 됐을 때 받겠다. 이것이 유리한 경우. 자, 건강 상태 양호하고 장수를 기대할 수 있을 때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이가 됐을 때 받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다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분들은 정상 수령이 유리하겠습니다. 또 내가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원할 때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이를 통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데 80이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내가 부족한 거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나중에 정상 수령을 통해서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경우는 정상 수령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조기 수령, 손해일까 기회일까? 답은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100명 중에 99명은요. 이 조건을 자세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족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 내 배우자 또는 이제 부모가 되겠죠.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서 받고 있던 국민연금 또는 내 돈 중에 내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 받을 수 있나? 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유족연금 수령 조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서 1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망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만약에 9년이다. 어떻게 될까요? 네, 10년이 안 되죠. 그러면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0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납부 기간이에요. 가입 기간이 아니라 납부 기간. 자, 납부 기간이 얼마 이상 돼야 되냐 하면 전체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3분의 1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15년 동안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3분의 1은 5년인데 자, 이렇게 되면 받지 못합니다. 납부 기간, 가입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마지막 3번째 조건입니다. 자, 배우자가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조금 어렵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우자 사망 직전 5년 동안 그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납부 기간은 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사망 직전 납부 기간이
5년 동안 3년 이상 돼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입기간, 납부기간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가입한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년을 가입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어떤 이유가 돼서 내지 못한 기간도 있잖아요. 저도 그 기간이 한 6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은 중간에 내가 내지 못한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10년을 가입했는데 그중에 3년을 납부하지 못해도 가입기간은 이제 10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기간.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에요. 가입기간 동안 내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납부를 했느냐, 그 기간을 말합니다. 분명히 다르죠? 가입기간, 납부기간. 자, 가입기간 의미 다시 보겠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가입했는지를 봅니다. 이게 안 되면 유족이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저차에서 내가 6년 동안은 보험료를 못 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내지 못한 기간, 상관없이 가입기간 15년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단, 그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의미 다시 보겠습니다. 납부기간.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사망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을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2년이에요. 사망자의 가입기간 12년. 그 중에 4년을 냈다고 하면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네, 이 조건에 들어야만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가입기간, 납부기간.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납부기간은 요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 자, 이 두 조건은요, 모두 충족이 돼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충족이 돼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2년 동안 가입을 했고 그 중에 실제로 5년간 보험료를 냈다. 누가? 사망한 내 배우자가. 자, 그러면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2년 동안 냈어요. 그러면 조건이 충족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은 5년밖에 안 되네요. 여기 보면 납부기간의 조건이 요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죠. 자, 여기 가입기간의 3분의 1이면 4년이죠. 그러면 4년보다 크니까 조건에 충족이 되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내용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연금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죠. 가입자가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때는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납부를 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이가 70세입니다. 국민연금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안 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납부 조건이 있잖아요. 이분은 이미 3년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해당이 안 되죠. 왜? 자, 이 조건은요. 국민연금을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미 받은 상태에서는 이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조건.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납부해야 된다. 이것은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것은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이 조건에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사망 직전 5년 동안 그 5년 동안 3년 이상 납부를 해야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아리송할 거예요. 그래서 Q&A로 여러분들이 아리송해야 하는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4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은 8년입니다. 자, 이때 김 씨가 사망했을 때 유족은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춰보세요. 받을 수 있죠. 왜 그렇죠? 자, 여기 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자, 이분 12년 가입했어요.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됐죠. 두 번째 납입 기간, 요 가입 기간의 3분의 1. 자, 12년에 3분의 1이면 4년이죠. 근데 이분은 8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족분들은 김 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박 씨는 국민연금에 15년 동안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은 3년이다. 자, 박 씨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왜 그렇죠? 자,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을 충족을 했어요. 그런데 납부 기간이 요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15년에 3분의 1 이상이면 5년이죠. 5년이 안 되잖아요. 3년만 납부했기 때문에 유족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세 번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 직전 납부 요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씨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는데 받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사망 전 5년 동안 총 4년의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자, 이 씨가 사망했을 때 유족은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답은 받을 수 있답니다. 왜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사망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불입하면 되죠. 자, 이분은 사망 직전 5년 동안 4년간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셨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족연금. 유족이 많죠. 손자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누가 받을까요? 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요 피라미드가 우선순위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만약 남편이 돌아가시면 1순위, 자녀, 부모가 아닌 배우자가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배우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순위 자녀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받습니다. 자, 부모도 없어요. 그러면 손자녀. 손자녀도 없다. 그러면 조부모.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이것은 사망하신 분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유족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만약에 사망한 분이 10년 미만을 가입했다. 그러면 그분이 받던 연금의 40%. 만약에 10년에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50%. 20년 이상은 60%. 만약에 가입 기간이 15년이에요. 15년. 근데 이분이 10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족이 유족연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요게 해당이 되잖아요. 15년. 그러면 50%죠. 아까 그분이 100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요거의 50%인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로소득 또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2025년 기준으로 약 3,823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유족연금 받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벌면 안 되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하로 버셔야 돼요.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족연금 배우자가 최우선이다. 그 다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것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얼마나 오래 가입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40, 50, 6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또 유족연금을 받다가 내가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3,82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이상 되면 네, 연금이 중지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누가 얼마나 받는지. 그런데 아직도 아리송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김 씨가 사망했습니다. 남편인 것 같아요. 유족은 배우자, 또 18세 장애 2급 아들, 또 65세 어머니가 있다.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먼저 받게 될까요? 답은 1번 배우자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첫 번째 1순위는 네, 배우자예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 18년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망난 시 받던 연금액 120만 원이라고 해요. 자, 유족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2번입니다. 60만 원. 자, 왜 그렇죠? 납입 기간, 그러니까 가입 기간에 따라서 퍼센트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자, 18년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10년에서 20년 50%를 받아요. 그러면 120만 원의 50% 절반이니까 6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액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퀴즈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씨의 배우자는 유족연금 받고 있었습니다. 잘 받고 있었는데 외롭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 후에도 유족연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못 받습니다. 유족연금 취지가 원래 그래요. 생계를 함께하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재혼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소득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 자, 잘 받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유족연금 잘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업을 해서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 유족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받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2025년 기준으로 3,823만 원이 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사망한 최 씨의 유족으로 배우자, 또 15살 아들, 17살 딸, 유족연금 누구에게 지급이 될까요? 배우자만 받는다. 배우자와 아들, 딸이 나눠 받는다. 아들만 받는다. 답은 1번이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첫 번째예요. 자,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픔이지만 유족연금은요, 남은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또 내가 조건에 맞는지, 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유족연금, 당신과 가족을 위한 마지막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